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대통령 미국 안 간다고 결정했고요. 근데 예. 요거 결정할 때도 당청 간에 좀 엇박자가 있다고요? 요즘 당청 왜 그런데요? 글쎄요, 왜 그런지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납득은 안 되는 그런 압박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양 기자한테 그거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사람이 양정배 차장밖에 없잖아요.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는 예. 명확하게 본인들 말고는 설명을 못 한다는 얘기하고 그렇긴 같은 하죠. 얘기 아닐까요? 예. 예. 오늘 사실 이제 지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이 시기에 꼭 미국에 가야 되느냐 네. 이런 지적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뭐 현안이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일단 특별한 기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예. 그렇게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입장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사실상 이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예. 실제로 보면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국빈 방문이라는 게 이번에 못 가면 다음 달에 가고 이렇게 일정이 잡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그래서 사실 올해 내 미국 방문이 좀 한미 정상회담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문제는 조금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오늘 이제 당청 간의 엇박자 부분 얘기는 오늘 아침에 예. 이 새누리당에서 이제 당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미국 방문은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이제 이인재 최고위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주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방문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미국을 가야 되는 이 근거, 그러니까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또 중요하게 제기된 게 바로 메르스 확산세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하.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 때문에 미국 방문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메르스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새 지금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 그러니 미국 방문 예정대로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근거로 활용을 한 거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겁이 많다. 이름을 메르스 말고 신종 변형 감기. 신종 변형 감기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철우 씨가 과잉 대응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주장들을 펼치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 문제를 그렇게 이제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참 우스워진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당청 간에 참 소통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김무성 대표도 이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메르스 확산도가 이제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단정을 했고요. 또 이제 미국 방문과 관련한 이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있은 뒤에 이제 최고 중진 연석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이 미국 방문은 예정대로 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네.
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기자들한테. 지난번에는 또 여당 일부에서 미국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더니 이게 계속 서로 아무튼 엇박자 스텝이 꼬이는 건 맞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방문해서는 안 된다. 지금 메르스 이거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한 의원들이 하태경, 이명수 이런 의원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이 비박 지도부는 두 사람 다 지금 시점에 미국 방문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열심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다.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미국 방문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아침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백브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당에서 가라는 요구가 많이 있으니 그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도 채 안 돼서 안 간다고. 청와대가 연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대표의 모양새가 좀 우스워졌는데 이제 김영우 대변인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이면서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이 대변인 이제 기자들한테 좀 부연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직전에 청와대 쪽에서 연락이 와서 김무성 대표한테 이 미국 방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과 좀 협의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게 청취자분들도 좀 되게 황당하실 텐데 아니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미국 방문 연기 혹은 일정 축소, 최소한의 일정 축소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다는 건 이미 어제 그제 다 뉴스로 지금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집권 여당의 대표한테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이 연기 결정 발표를 하기 전 한 두어 시간 전에 예. 청와대가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이제 당의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건데요. 예. 설령 그 설명이 100% 사실이라면 네. 당이 정말 청와대로부터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대놓고 물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놓고 물 먹이는 거죠, 이게. 물도 보통 물이 아니네, 이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김영우 대변인이 김무성 대표를 좀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예.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한 그런 거라면 참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결국 제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면 김무성 대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기자들 만나서는 이 미국 방문에 대해서 조금 재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좀 다른 기류로 얘기를 했다는 게 아침에 만약에 청와대하고 연락이 있었다면 기류를 전혀 잘못 읽었거나 그러게. 청와대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물을 먹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도 이 메르스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김무성 대표하고는 다르게 컨트롤 타워에 여전히 혼선이 있다. 그리고 미국 방문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당에서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그거는 아직 청와대가 결정할 문제인데 조금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라는 게 이 비박계 수톱 당대표나 당 원내대표하고 청와대하고 지금 계속 압박자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쨌든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거고 예. 김무성 대표는 그 사이에서 좋게 보면 중재자 역할, 조금 삐딱하게 보면 굉장히 좀 좌고우면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도 연출이 된 거고 예.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청와대하고 음흠. 여당하고 참 손발이 안 맞거나 혹은 정말로 서로 예. 특히 청와대가 당 지도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참으로 삐딱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양 차장이 둘 다 틀렸어요. 그런가요? 예. 정치부 10년이나 계셨다면서 그거를 못 맞춥니까? 제가 일러드릴게요.
그 청와대의 말을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그게 생겼어요. 번역기. 그런가요? 네. 근데 새누리당에 그 번역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청이 이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 당연하지. 누가 누구를 일부러 물을 먹이고 그분들이 그러실 분이 아니죠. 청와대 출입기자한테도 한국일보도 그 번역기 하나 사서 지급하세요. 그거 돈 얼마 안 된대요. 페이스북에 가면 싸게 판대요. 그나저나 말이에요. 어제 뭐 텍사스 일정, 휴스턴 일정은 취소하고 워싱턴 일정만 한다. 그러니까 뭐 단축 일정 막 이런 얘기 오가고 잠시 오갔던 것 같긴 한데 네네. 대통령의 특히 미국 방문은 그 분단위로 일정을 조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무 교섭일 되게 1개월 훨씬 전부터 막 하고 그러니까 네네. 1시간 만에 뭐가 바뀌었다는 것은 확실히 당을 무시하거나 정보를 안 줬거나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더 황당한 그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그 청와대 친추관장이 이제 청와대 취입 기자들의 행정 업무를 이제 지원하는 예, 그렇죠. 이 1급 이제 청와대 직원인데, 청와대 정무직 직원인데, 오늘 청와대 춘추관장이 예. 아침에, 그러니까 그 방미 연기 발표하기 전에요. 오늘 아침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예. 청와대 춘추관장이 이 기자실을 찾아와서 이 열 감지기, 뭐 발열 체크 이런 거 해가지고 열 많은 사람은 못 오게? 방미 수행자 못 간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춘추관장조차도,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예. 이게 뭐 물론 그 한미 간에 이 정상이 만나는 그 회담 일정을 뭐 아주 대놓고 막 공개적으로 예. 이렇게 뭐 조정하고 그러기는 어려웠겠지만 예. 그렇더라도 최소한 청와대에서 그런 기류가 있다면 음흠. 청와대 춘추관장이 기자들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게요. 이게 지금 청와대의 또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뭐 그런 상징적인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청취자 한 분께서 KBM3452라는 닉네임 쓰시는데 양정대 부장님 한국일보 재창간 축하드립니다라고 오늘 또 글을 올리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제 아주 뭐 행사 대단한 상황이었고 다시 옛날의 명성을 꼭 조속히 되찾아서 한국 언론의 균형을 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펴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정년에 지금 쇄신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영입됐는데 의외로 뭐 이렇게 빨리빨리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선도 그렇고 메르스 때문인가. 그런데 결국은 조국 서울법대 교수 부위원장쯤으로라도 합류하는지 마는지 이거 사람들 많이 관심이신 것 같던데.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선안 발표를 했고요. 네네. 합류한답니까? 예, 인선안. 여보세요? 돼요? 네, 말씀하세요. 예. 오늘 김상곤 위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네. 기자들에게 이 혁신위원 명단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본인 포함해서 모두 11명이고요. 예. 당내 인사가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바깥의 인사, 외부 인사가 6명, 예. 당 내부 인사가 5명. 6대5.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아마 명단들은 청취자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고요. 검색해볼게요. 좀 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2사람 정도 누구죠?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명은 말씀하셨듯이 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 조국 교수가 가장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한 명은 현역 의원 몫으로 들어간 우원식 의원입니다. 예. 조국 교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비주류 쪽에서 워낙 이 조국 교수가 그동안에 이 사실 대대적인 물갈이, 혁신의 핵심이 네. 지금 새로운 무슨 뭐 시스템 만들고 뭐 혁신안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예. 물갈이가 필요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그랬죠. 특히 중진들 호남 뭐 적지로 가거라 아니면 그렇죠. 물러나거라. 그렇죠. 그래서 호남권 의원들이나
이 비주류 쪽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결국 김상곤 위원장이 이제 조국 교수를 혁신위원으로 이 선임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수락했군요. 이 조국 교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바로 제가 우원식 의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당초 지금 사실 이제 원내 현역 의원 몫은 예. 이 당 내에서는 특히 비주류 쪽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통해서 사실 비주류 의원 선임을 강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며칠 전에 그 전라북도가 지역구죠. 정읍의 유성엽 의원, 예. 그리고 인천 지역구인 문병호 의원, 네, 이 변호사. 두 사람을 김상곤 위원장에게 추천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막상 인선이 된 사람은 우원식 의원, 재선의 우원식 의원이고, 우원식 의원은 실제로 김상곤 위원장이 직접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흉중에 두고 있었던 을지로위원회에 맡아가지고 꽤 돋보이는 활약을 했던 의원이죠. 그렇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정당, 그 캐치프레이즈를 사실 몸소, 네. 특히나 보통 정치권에서 뭐 그런 거 하나 만들면 몇 달 하기 힘들고, 사실 몇 달도 그렇죠. 대체로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끝나는, 영두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2년 넘게 끌어오는. 그리고 작년 말에 서울시민 프레스센터 앞에 그 전광판 옥상 그 농성 사건도 해결하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사회에서 이 가불관계, 이 왜곡된 가불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남양유업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현장 정치를 그렇게 꾸준히 그리고 성과를 내가면서 해온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활동력을 보여온 의원인데요. 이 김상곤 위원장이 직접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비주류의 얘기 이런 거 안 듣고 마이웨이로 하겠다. 이런 김상곤 위원장의 의지가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확연히 천명은 됐다고 읽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종걸 원내대표도 김상곤 위원장한테 이 두 사람 중에 꼭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비주류 쪽에서 지금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실상 나는 사퇴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비주류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 자체가 사실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사실 과부하가 좀 걸리는 측면이 있는데 전에 이종걸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실 지금 친노하고 각세우면서 비주류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지는 않을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번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런 제스처는 취하되 그 전권은 김상곤 위원장한테 넘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상곤 위원장이 그 우원식 의원을 선정하기 전에 그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었다. 뭐 이런 뒷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우원식 의원, 조국 교수와 함께 우원식 의원을 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주류와 비주류 혹은 뭐 당의 여러 계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포괄하는 그러니까 계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한 명씩 이렇게 자리에 앉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혁신을 꾸리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김상곤 위원장의 혁신 의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인선에서는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좀 부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번 인선안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우원식 의원과 함께 이 당내 기초단체장 중에서 지금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된 사람이 바로 박우섭 인천 남동구청장인데요. 지난번에 최고위원 후보 나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 두 사람은 고인이 되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김근태 의장의 최측근 중에 한 명들입니다. 그렇죠. 김근태 의장과 함께 감옥 3번이나 다녀온 박우섭 구청장. 그리고 우원식 의원도
김근태 의원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예전에도 그 열린우리당 때 이 개파 논쟁이 있었고 이제 그때 김근태, 정동영 이 두 사람이 이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 뭐 이른바 DY계, GT계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친노가 또 중심에 있었고요. 그때 대체적인 평가가 김근태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정파다 이런 평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노선 이런 것들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집단, 조직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 반면에 DY계는 그야말로 개파에 가깝다 이런 네. 평가들을 했었는데 친소관계와 여러 가지 인연을 바탕으로 하는 그렇죠. 그리고 옛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결국 김근태계가 중용되는 예. 어떤 상황에서든 김근태계가 중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그거는 그만큼 이 정치의 큰 흐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선과 이념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네. 자기 정치를 풀어가는 게 결국은 평가받고 인정받는 거다라는 걸 좀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건 나쁜 방향은 결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사실 노무현 정신, 김근태 정신, 김대중 정신, 이 정신만 똘똘 뭉치게 하는 게 건강한 야당, 튼튼한 야당을 재건 또는 건설, 복구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번역기 얼마 안 비쌉니다. 사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